담화를 볼게요. 사실은 김병주 의원이 오늘 저 예결위 자리 말고도 아침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어제 김민석 의원이 제보한 사람 밝혀라. 우리는 순진하지 않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제보가 들어오지만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밝히면 제보한 사람이 다친다고 했습니다. 김근태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엄청난 얘기를 밝히면서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출처, 그다음에 어떤 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친다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선은 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하나 묻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상정한 어떤 틀 안에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계엄령이라는 생각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 이게 지금이 2024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세대 교체가 생물학적인 그 사람들의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민석 최고, 그다음에 저는 좀 엉뚱하지만 그 김병주 사성 장군 출신께서 왜 이런지 모르지만 예.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서는 독재와 반독재, 예. 독재와 민주 그런 어떤 프레임 속에서 세상을 봤겠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 그 과정에서 국민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 국민에 대한 모독 그리고 군에 대한 모독을 함부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공상 속에서 본인들이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다면 뭐 제보자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저희가 민주당 소속의 분들 나오면 제가 사실 계엄했을 때마다 계속 여쭤봤어요. 근거를 들은 바가 있냐? 민주당 내부에서 공유되는 거 있냐? 근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 없어서 근데 이제 소수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밝히면 제보한 사람이 다친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오늘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재차 이거 뜬금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당 내에서도 이 계엄령을 이재명 대표처럼 다 한 목소리로 의혹이 있으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게 어떻겠냐 툭 던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국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독재 국가라고 생각한다. 예. 라는 걸 얘기하면서 계엄을 덧붙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근거를 대야 될 분들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먼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말씀한 대로 근거가 있겠죠. 제보가 있겠죠. 예. 민주당에 있는 뭐 어떤 분들도 김민석 최고나 김병주 의원 외에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안규백, 박주민 뭐 이런 정성호 이런 분들도 근거를 들어본 적이 잘 없다고 모르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두 분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때가 되면 생중계를 통해서 그 근거를 제보자가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 밝히는 게 맞고 예. 김부겸 전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이걸 비판해서 뜬금없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시기가. 예. 물론 계엄령에 대한 어떤 준비설.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김영현 경호처장이 그 사령관들을 불렀는데 그 위수적을 다 넘어서 올 때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의원이 승인을 했다. 하지만 예. 그런 근거가 있느냐. 군의 지휘체계가 사선장군이 김병주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이 사령관들을 부를 때는 이 지휘체계에 있어서 보고를 하고 와야 되고 이게 개인적 만남이 아니라 당시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호와 경비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호와 경비 부분들을 했을 때는 지휘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예. 정확하게 옆에 있는 작전 참모들도 배석을 한 상황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단지 사령관들이 방첩사령관부터 해서 모여서 했다는 것들은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게 김정준 주장이기 때문에 예. 일단 여러 가지 제보와 근거들, 의심들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확실한 알겠습니다. 부분들로 털고 갈 시점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이제는 그만하라는 예. 메시지를 뭐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고 지난 정부에서 계엄 문건으로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방첩 기능 보완할 시점에 선동한다. 오늘 뭐 신원식 실장, 신원식 장관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그대로 한동훈 대표 뭐 국적이 장난이냐는 표현으로 바로 뒤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의 계엄령, 계엄설에 대해서.
오늘 국회 분위기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면 오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차례였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정치 태양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오늘은 그냥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어제도 그랬다. 맞아요. 어제도 박찬대 원내대표 무슨 말을 하면 네 아니요 뭐 네니요라고 해서 고성과 박수가 오고 갔던 참 어제 이틀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 방탄정당 수렁에 빠져나야 된다. 최근에 뭐 탄핵, 친일 공세 혹은 앞서 말했던 계엄 이런 것까지도 뭔가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더시로 하는 게 결국은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 얘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법사위나 이런 데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청문회, 그다음에 검사 탄핵 뭐 등등 이런 걸 보면 다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이 행위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국회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문제로 다 이제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국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과방이나 이런 데서는요, 정말 이 통과돼야 될 법안들 또 논의돼야 될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뭡니까? MBC 문제 때문에 또 이게 계속적으로 논의가 못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도 마찬가지죠. 자, 이러니 정치권 전체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건으로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걸 굳이 검사들을 탄핵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전 국회를 결국은 거기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잖아요. 저는 과연 이게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기서 보면 정말 이 국민들이 필요한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 독도 우리 뭐 영유권 이제 정부가 팔아넘긴다면서요. 그리고 또 뭐 이 자위대 한국에 진주한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와 격려로 그냥 환호를 하더군요.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몰입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회의할 때 하시고 정말 여기는요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를 어떤 점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모두가 다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면 정말 국회 이 연설이 필요할까라는 데한 근본적인 회의가 됩니다. 국회에 어제 오늘 분위기 중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추석 선물,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명의를 보낸 추석 선물들을 이제 의원들에게 보내는데 추석 선물 안 받겠다. 나는 돌려보냈다는 인증 사진들을 뭐 아마 릴레이로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 택배 기사님이 계신데 택배 기사님 앞에서 이제 거절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이성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장혜윤 변호사님? 정치인들이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간접적으로 좀 비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온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이게 설이나 추석 때 어쨌든 호의에서 선물을 현역 의원들한테 발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는 건 그 호의를 뿌리치는 것을 넘어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국민들께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없고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지만 선물과 어떤 정책적인 검증이나 비판은 좀 분리해서 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온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게 누군가는 또 본인들의 지지층만 보고 저런 일종의 정치인의 어떤 행동들은 다 메시지고 퍼포먼스니까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예 신랄하게 구체적으로 비판한 게 있어요. 저 김기영 대변인님.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은 컨셉 사진 찍자고 저렇게 김준영 의원처럼 바쁜 택배 기사님 세워두고 사진 찍는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표현도 썼는데 글쎄 얼마 전부터 뭐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 돌려보내고 선물 돌려보내고 교섭단체 대표였을 때 고성만 오가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에게 저 잘하고 있지요, 저 이러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다 조금 속된 말로 별로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택배 기사님 앞에 두고 사진을 찍은 건데 저 택배 기사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뒷모습에서 제가 그분의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택배를 전달하러 왔는데 이렇게 이용당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기분이 좋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예. 가치 있는 사람, 택배 기사님조차도 정치적으로 수단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대통령실 선물 관련해서 되게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선물을 받을 때 보면 예.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그런 쪽에서 전화가 와서 예.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맞습니다 하면 언제 특정한 날에 배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진짜 선물을 받기 싫었으면 예. 전화가 왔을 때 거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거절을 안 한 거예요. 그렇고 와서 사진 찍고 이걸 올린 겁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예. 너무나 어떤 정치적으로 공학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인 것 같아서 되게 표현 그대로 밴댕이 소갈딱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도 좀 비교적 비판 목소리를 내셨는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의원회관은 보통의 일반 시민처럼 추석 선물처럼 명절 선물 전화 와서 하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택배 기사님께 민폐를 끼쳤다는 비판까지 하나하나 잘 들었습니다.